이렇게 마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아까 이 소장님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외부 공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주차장이라고. 주차장하고 네, 주차장은 주택도 설치 기준이 있어요. 단독주택도. 네. 네, 50제곱미터가 안 넘으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50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면 한 대. 그 이상은 면적에 따라서 100제곱미터당 한 대씩 추가가 돼요. 이게 용적률 기준이에요? 네, 전체 연면적. 네. 그리고 이 호화주택이라고 되게 고급 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주택들이 있는데 그게 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웬만하면 크지 않을 테니까 단독주택은 웬만하면 법적으로는 주차 대수가 아무리 많아야 3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주차 대수를 맞춰야지 허가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얘기했듯이 주차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사실상은 불법인데 또 다 다른 용도로 사용도 하시고 그러시죠 뭐. 내 집이고 내 땅인데 막 이런 아까 얘기한 그런 그치. 마음. 그러니까 주차 대수가 3대를 만들어놨는데 자식이 없어서 아무도 안 놀러와. 그럼 내 차 하나 한 대 대놓고 2대는 그냥 비워놓으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뭘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주차 대수를 표시를 할 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주차 선 있잖아요. 하얀색 두꺼운 선. 그걸로 이렇게 그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허가가 나요. 그걸 그려놓은 걸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허가가 나요. 네. 아 솔직히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단독주택 정도는 단독주택에 주차 라인 왜 꼭 그려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긴 한데 주차장만 있으면 되지. 이게 어쨌든 대지에 들어가는 차량 진출입로의 정확한 위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서 진출입로가 어디냐를 정확하게 딱 찍어서 해야 되는 거지.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차장 위치 바뀌면 설계 변경해야 돼요. 그렇죠. 네.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게 달라져서. 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주차장 라인이 꼭 필요하냐 이거지. 그 법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진출입하고 상관 있나? 땅의 모양에 따라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외에 원룸 한 7평짜리인데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막 한 12평짜리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려놓으라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선이 없으면. 근데 어차피 도면 다 내니까. 도면 다 내고 준공검사 나와서 다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선을 그릴 필요가 있을까? 그 선이 너무 못생겨서 단독주택에 넣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차장을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필로티에 만들기도 하고 내부에 차고를 만들기도 하고 뭐 주차장을 여러 방법으로 만들잖아요. 단독주택도. 주차장을 여러 방법으로 만드는데 가급적이면은 비를 피할 수 있게 위에 뭔가 지붕이 있는 걸 선호하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불편하실 거예요. 아파트 사시던 분들은. 그렇죠. 다 장 보고 와서도 맞아. 차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비 맞으면서 짐을 다 날라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 말고는 주차장에서 다 내려서 비 맞고 집에 가지 않나? 아파트도? 요즘 새로 지은 데가 더 많으니까. 맞아요. 요즘 새로 지은 데는 연결된 데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 지상에 주차장을 아예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치, 경우도 네. 그러니까 비가 와도 지하주차장 가서 차 타고 마트 가서 마트 지하주차장에다가 댄 다음에 그치, 차 갖고 지하주차장 와고 집에 올라오면 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생활하고 아파트가 있으니까. 우리에게서 뺏어간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날씨 맞아, 날씨를 감각까지 몰라. 없애버린 거죠. 계절 감각이. 산성비니까요. 아니 비만 뭐 24시간 365일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진짜 날이 춥고 그래도 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편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확실히 그런 건 있어. 세차를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지붕이 덮여 있으면. 그래서 차가 점점 더러워지기만 하더라고. 내 경험상 차가 지붕 안에 있으면 난 닦지를 않으니까. 근데 밖에 있으면 이렇게 눈이 왕창 오면 되게 더러워졌다가 비가 왕창 오면 조금 깨끗해지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내부에 이렇게 차고 만드는 거 외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차고 되게 멋있게 막 해놓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차고가 좀 넓어서 거기 창고로도 좀 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정비도 좀 자가 정비도 좀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 뭐냐 이렇게 애플 차고에서부터 시작했잖아. 그니까 애플 같은 애들도 생기고 애플 같은 회사도 좀 생기고.
이게 뭔가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또 다 예산이거든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내가 어느 곳에 집중할까냐에 맞아요. 따라서 주차장은 이렇게 필로티나 뭔가 지붕이나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좀 면적을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차만 딱 들어갈 수 있게. 주차장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정말 차를 좋아하고 막 이러지 내가 않으면. 이거에 들어가는 공사비 다른 데에서 거실 좀 더 넓게 하고 차는 좀 비 맞고 다니겠다라고 하는 게 더 크니까. 또 내부 주차장 하게 되면 그 셔터문, 자동 셔터문 이런 것들 막 생기고 뭔가 장비들이 돈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또 요새 손으로 올리는 셔터는 안 하잖아요. 다 전동 셔터. 자동 리모컨 셔터. 갖다가 자동 셔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또 돈 들어가는 일이고. 그다음에 대문 같은 경우도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 또 자동 대문 설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새 차에서 내려가지고 문 열고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요새 담장들을 많이 설치를 하나요? 담장 담장. 얘기하면 새로 만드는 택지 개발지구들은 담장을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하죠. 80cm 이하의 생울타리로만 가는. 생울타리라는 거는 식물로 심으라는 얘기죠. 식물 같은 걸로. 그러니까 담이 없는 거죠. 그럼 담을 담이 없애라는 없으면 얘기예요. 거의 대문 같은 것도 기둥만 있고 없는 거죠. 하나? 없는 거지. 대문 아예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 옛날 그 쌀이 울타리에 그 뚫려 있는 거 그 정도 개념인 거죠. 쌀이 생울타리인데? 나는 대문하면 생각나는 게 그 제주도 전통 대문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걸고 하나 걸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처음 봤을 때 진짜 이거 대단하다. 그게 신호가 뭐였더라? 하나 걸려 있으면 그게 맨 밑에 하나 걸려 있으면 금방 올 거다. 뭐 2개 걸려 있으면 뭐 오늘 안에 온다. 뭐 3개 걸려 있으면 빗금으로 걸려 있는 것도 뭐가 의미가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냥 빗금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거, 한쪽만 내려놓는 거지. 도둑 보고 다 훔쳐가라는. 나 이틀 비어. 아니 그런 개념이 좋은 거. 막혀졌다. 저 옛날에 어떤 영화 봤는데 그런 게 있던데 그 약도에 이렇게 적혔어요. 한참 걸어가다가 나올 때가 됐는데라고 생각할 때쯤에 거기서 한 10발자국 이상 더 간 다음에 다시 왼쪽을 보면은 뭐 길이 있을 것이다. 그 길로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에 대한 약도 막 이런 걸 막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랑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뭐 금방 올 거다. 이런 게. 그렇지. 기약은 없어. 정확한 시간보다 그런 개념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담장 얘기하면 담장 재료도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게 써요. 그 택지하는 데는 못 쓰게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다양한 재료들로 담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벽돌 많이 쓰시죠? 네, 벽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무도 많이 쓰고. 나무. 콘크리트에 돌 박고 막 이런 거는 시내 도심에 있는 고급 주택들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철제로 이렇게 이렇게 쭉 세우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철제로도 되고. 예. 뭐 블럭 구멍 뚫린 쪽을 눕혀가지고 이렇게 블럭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사실 구멍이 뚫린 담인 거죠. 모든 재료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뭐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대문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담이나 집에 어울리는 대문 디자인을 찾아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같이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외부 공간이라고 해도 대문이나 담장은 집의 어떤 첫인상이기도 하니까. 공사비가 작게 들진 않아요. 맞아, 담장도 그렇고 대문도 그렇고. 네. 담장은 생각해도 그냥 길이가 기니까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거니까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더 튼튼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대지를 둘러서 하면은 길어서 꽤 길어요. 이게. 그렇죠. 대문도 요새 자동문 막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비 하면 보통 막 평당 단가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외부 공사비도 사실 만만치 않게 든다는 거. 자동으로 하면 무조건 한 200 정도는 더 오바돼요. 자동 모터가 달리는 150에서 200 기본으로. 갑자기 이게 외부 공간 꾸미는데 돈이 이게 만만치 않게 들 거라는 생각에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목이 메이네. 그래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해놓고 이제 집 주인이 조금씩 해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살면서 것들이죠. 조금씩 하는 게 잔디 좋은 같은 것 것도 이제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품앗이 하듯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 이렇게 불러갖고서는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잔디 심는 게. 그 잔디 심고 같이 뭐 밥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막 우체통 이런 것도 만들어서 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해야 돼요. 허가 나올 때 요새 세주소 있잖아요. 네. 세주소 현판 그거 달아야 허가가 나요. 네? 무슨 길 몇 중공이 나요, 번 중공이. 이런 거 있죠. 그 파란색으로 된 그거. 그거 주문해서 만들어서 달아야 준공이 나요. 그게 날려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돼서 그 철거 멸시 그걸 안 하면 그걸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얽히고 설켜 있지. 네. 그러네. 주차장에서 대문까지 얘기를 쭉 해봤는데 그 외에도 또 외부 공간에 기능상 필요한 것들이 막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뭐 옹벽도 들어가고 뭐 그렇죠. 제일 많은 게 옹벽이죠. 뭐. 옹벽이라는 게 이게 산 같은데 깎아내고 네, 깎아내고 집을 만들었는데 쓰러지지 그 않게 뒤에가 하려는 거.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걸 못 땅 레벨의 차이가 받치는 있을 거죠? 때 예, 땅을 이렇게 안 무너지게 하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그 물 떨어지는 데인가요? 구멍 나 있던데. 파이프로 이렇게 구멍 네. 박아놓고 막 안에 하던데. 있는 물을 내부에 빼줘야 돼요. 빼주려고. 예. 안 그러면 뒤에 있는 흙이 쓸려가지고 물길에 흘러 내려가 버리면은 그 비어 있게 되잖아요. 옹벽 아, 거기가. 그렇죠. 위험한 것 같아요. 어쨌든 대지 안에서건 대지와 도로 사이거든 어디든 이렇게 땅 레벨 차이가 좀 나면 뭔가 옹벽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지가 있고 내 집 안에다가 옹벽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집 밖에다가 설치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집 아니라 안에도 필요하면 하는 그쵸. 거고. 그러니까 집 안에다 필요하면 하고 만약에 내 대지의 한쪽 편에다 집을 지었는데 도로랑 인접한 내 대지가 이 도로보다 높아서 흙이 그쵸. 좀 무너질 수 있을 것 그런 같다. 데는 그러면 뭔가 거기 다 해야 해야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예, 뭔가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 어쨌든 있으니까.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그 옹벽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의 어떤 기능적인 외부 공간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또 인접대지랑 붙으면 또 민원이 엄청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사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땅이 어디까지 갔냐, 그렇죠. 너 땅이 어디까지 오냐로 엄청 왜 남의 땅에 힘들어져요. 이게 넘어오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땅이 경사가 져 있으면은 옹벽은 어쨌든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거기는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음. 소경석으로. 그러니까 내 땅 일부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해요. 그 부분이 엄청. 그리고 그 외에 또 마당에 정화조도 그 정화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니 뭐 단독 정화조와 개인 하수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그러니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조금 더 좋은 거. 기본적으로 도시는 네. 하수정말 처리장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도시 내부에 오수관이 지나가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다 그냥 꽂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데가 많아요.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네네. 그런 데는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을 해서 물을 더 깨끗하게, 그러니까 변기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생활하수들 있죠. 네네. 그런 것도 다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다른 걸러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정화조 말고 그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있으면 똥차가 안 오는 거야? 그래도 와야죠. 이게 물만 차면은 네. 물만 아, 나가니까. 물만 물만 빼내고. 나가는 거니까 정화해서. 정화조는 아예 물까지 다 같이 담겨 있다가 나가는 거고. 정화조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그 걸러진 그 물 자체를 네네. 공공 오수관에다 연결하는 연결하는 거고 거예요. 단독 정화조 설치할 때는 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그 시의 오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냥 바깥에 버려야 되잖아요. 우수관이나 이런 바깥으로 데다가 버릴 버려야 때? 되니까 더 깨끗하게 내가 한번 집에서 걸러주는 쓰는 거지. 생활하수도 다 아. 걸러서 아. 내보내야 된다. 어차피 똥차는 오고. 하수 처리 시설의 그 개념이 조그맣게 압축되어 아,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걸러서 내보내라고. 이게 더 비싸요. 더 비싸죠. 당연히 더 사이즈도 크고. 당연히 훨씬 더 비싸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수관에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차피 똥차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와야 되는. 둘 다 와야 되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요즘에. 네. 그래서 걔는 정화조 없이 그냥 바로 변기에서 우리가 처리한 것들이 바로 그냥 종말 처리장까지 그냥 쭉 가는 직관으로 거라고 가요. 하더라고요. 신도시는 네. 그 도시 사이즈에 맞게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 놓거든요. 글로 그냥 바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정화조가 있을 필요가 없죠. 요새 바로 쭉쭉 빨려 지나다니는 들어가니까. 똥차들을 많이 못 봐갖고. 생각보다 많이 지나다니는데 근데 옛날만큼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냄새는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옛날 냄새 많이 났잖아. 그 벨 지나가도 안 나는데. 청소차랑 별 차이 없이 생겼어 요새. 맞아. 그래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 여전히 많이 필요하고 많이 다니죠. 고생들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막 용량 계산하고 막 이런 것들이 기준이 또 다 법에 있어요. 이거 하는 그러니까 업체한테 그냥 맡기면 정화조 돼요. 업체에다가 맡겨요 보통. 정화조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요. 이것도 외주비로 나가는 거죠 설계비에서. 네. 난 외주비로 정화조 나가고. 하면은 그 예전에 누가
알바로 정화조 청소하는 알바 온몸에 다 보호구 착용하고 들어가고 정화조 안에 닦는데 똥떡 올랐다고. 그게 생각나네. 네. 정화조도 중공검사 받아야 된다고. 되게 까다로워요. 되게 잘 준비해놔야 뭐 돼요. 안에 뭐 철망도 있어야 되고 뭐 밖에 뭐. 네, 정화조 안 치기 전부터 다 한 과정 사진을 다 남겨놔야 돼요. 무조건. 근데 정화조는 일단 지하에 묻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묻기 전에 그걸 사진을 다 찍어 놓는다고요? 과정을 다. 찍어야 왜냐면 돼요. 묻히는 거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어서 그래. 저희가 다 챙겨야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자료가 부족해서 시공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챙겨놔요. 네, 시공사들이 다 해놔요. 해봤으니까. 네. 못한다 그러면 그걸 파서 다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아주 난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난처할 거 아니야 그럴 진짜. 때는 이제 공무원이랑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어쨌든. 보통은 시공사에서 잘 챙겨서 그거는 찍어놔요. 왜냐면 다시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그렇지 비용 네, 발생하거나 주택 지을 때 책임져야 만약에 되니까. 시공사 없이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렇죠. 건축가나 아니면 집주인분들도 이 부분은 그렇지. 꼭 챙겨야 돼요. 꼭 챙겨야 돼요. 정화조 부분이 그치. 굉장히 맞아. 예. 영수증도 챙겨야 되고 음. 정화조 산 영수증 이런 거 있어요. 정화조 업체 정보도 다 받아놔야 예. 다 중요해서 다 그런 것들 다 챙겨야 돼요. 저희가 준공할 때 이런 것들 다 챙겨서 서류 만들어서 다 신청하는 거예요. 고생하십니다. 네. 우린 고생합니다. 말해. 네. 그렇게 마당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마당 공간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이런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매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당 공간이라는 게 다용도로 어쨌든 집과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아닌가, 이 외부 공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해봤는데 더 얘기할 것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면 더 궁금한 요즘에 것들이나?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세콘 같은 거? 그렇지. CCTV, 아, 세콤 이런 CCTV. 것들. 네, 그거는 항상 뭔가 시공하시기 전에 협의하고 음. 해야 될 위치나 이런 것들을 맞아요. 공사할 때 땅 파기 전에 다 매설해 놓고 담장 치기 전에 위치도 잡아 전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그렇지. 그런 그리고 것들 외부- 사전에 다 협의가 돼야 외부의 돼요. 마당의 등 같은 것도 미리 계획을 잘 네. 잡아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뭐 전동으로 대문을 열겠다. 음. 그럼 거기 전선 다 뽑아놔야 되는 거고 그런 것. 미리미리 계획에 맞춰서 잘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설계 시에 건축가랑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공사 시작하고 초반부터 이거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큰 전기 용량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사전에 다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설계할 때 반영이 되면은 네. 그걸 기준으로 전기 용량이 산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만약에 거기에는 안 나온다 그러면 끌어와야 되고 그러는 건가? 뭘 안 나와? 안 전기 나오고. 용량을 용량을 크게 크게 하는 거죠. 신청을 네,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마당이나 외부 공간에 그 전기 놓는 걸로 막 그렇게 용량이 막 심하게 커지거나 그럼요. 그러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설계 협의 시에 미리 다 이렇게 잘 협의를 미리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죠. 예. 일단 마당 얘기, 외부 공간 이야기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집밥 소식 듣고 돌아와서 마무리할게요.